그는 아들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3개월간 2천만 원, 그리고 15억 전세 보증금 요청까지. 원인은 완벽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충격적인 결심을 합니다. 경비원으로 변장한 거죠. 택배 빨리 주세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다 돈 때문이야. 그 순진한 애가 뭘 알겠어. 사랑?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과연 이 녹음 파일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고급 저택의 서재 안, 커다란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철수 회장은 진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아들이 변했어.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준혁이는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즐겼죠.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수진을 만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문이 열리며 비서 최기웅이 들어왔어요. 준혁 도련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웅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철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명품 가방 3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50만 원, 보석 액세서리 150만 원. 모두 이수진 양과 관련된 지출로 보입니다. 기웅이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준혁이가 쓴 돈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웅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준혁 도련님이 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15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수진 양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철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5억이라고? 의자에서 일어난 철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흙을 파고 시멘트를 나르는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매일 아팠어요.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현장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변하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 주무세요? 준혁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어색한 느낌이었죠. 생각할 게 있어서.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살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데 15억이 필요하다는 거지. 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쓴 돈을 모를 것 같니? 철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좋은 사람. 철수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3개월에 2천만 원을 썼다는 걸 아니?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됐다.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철수는 손을 저었어요. 준혁이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를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문이 닫히고 나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착한 사람이라.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온다는 것.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클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젊은 철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의 내가 다시 필요할 때가 왔군. 철수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기웅을 불렀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 어떤 계획이십니까?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거야. 철수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30년 전의 나로 돌아가서 말이야.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철수의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거실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식기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철수는 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회장님,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기웅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어요. 반갑네요. 많이 들었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항상 준혁 오빠한테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진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였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기웅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한우 스테이크, 랍스터, 고급 와인까지. 와, 정말 멋있어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마치 비싼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철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아버지는 은행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형제는 없나요?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이 저 하나만 보고 키우셨어요. 수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철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은 어때요? 정말 좋아해요. 사람들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꿈이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철수는 수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고급 식기를 만질 때 손가락으로 살짝 쓰다듬는 모습, 값비싼 와인 잔을 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거실 인테리어를 바라볼 때의 눈빛. 이 샹들리에 정말 멋있어요. 어디 제품인가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 역시.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바로 눈에 들어와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이 집 전체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순간 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그런 걸 물어보면 아, 죄송해요. 직업병이에요. 수진이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계산하는 듯한 빛을 본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실 때였어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수진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 운이 좋았죠. 그리고 열심히 했고요. 처음부터 건설업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다른 일부터 시작했어요. 철수는 일부러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역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녀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 준혁과 수진이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수진이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준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철수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네. 정말요? 다행이다.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수진과 함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군. 무슨 말씀이신지.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샹들리에 값을 묻고
인테리어 비용을 궁금해하고,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았어. 기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온다고 했지.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녀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철수의 눈에 결의에 찬 빛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겠군.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수진의 완벽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내일부터 준비해야겠어.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기웅을 서재로 불렀어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해.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기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준비 말씀이십니까? 변장이야. 순간 기웅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장이라고 하시면 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나로 돌아갈 거야. 사진 속 철수는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웅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야.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해. 철수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봐. 경비실 근무 환경을 알아야 해. 기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 회장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기웅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강남구 청담동 리버사이드 아파트입니다. 상류층을 위한 고급 빌라 단지예요. 경비실은 입구마다 하나씩 있고 정문에 중앙 경비실이 있습니다. 준혁 도련님은 A동에 살고 계세요. 철수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경비원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A동 경비원 김태식 씨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협조하겠다고 하더군요. 좋아. 그럼 이제 변장 준비를 하자. 다음 날 전문 분장사가 저택을 찾았어요. 철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분장사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으세요. 먼저 얼굴의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마와 눈가, 입가에 세월의 흔적을 새겼어요.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염색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장사가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건네줬어요. 철수는 평소 입던 비싼 정장을 벗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에는 평범한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벽합니다. 회장님, 기웅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기억나. 철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했어요.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야겠군. 철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경비원 김태식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김태식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내일부터 3일간 제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동안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30년 전에도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철수는 리버사이드 아파트 3동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경비실 안에는 CCTV 모니터와 간단한 책상, 의자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직장인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철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수를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지.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택배 기사가 여러 개의 상자를 가져왔어요. A동 1501호 박준혁 씨 댁 택배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택배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의 이름이 적힌 택배였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택배 기사가 단말기를 내밀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수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수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비싼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경비실 쪽으로 걸어왔어요. 철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택배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여기 1501호 택배 왔나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철수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빨리 주세요. 급해요. 수진의 말투가 명령조였어요. 철수는 택배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아, 진짜. 수진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인을 할 때도 철수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대하듯 했어요. 그 순간 철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수진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철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를 받더니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경비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경비실 창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과 친구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수진아, 친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뭐가? 이 아파트 여기 전세 15억이잖아. 준혁이가 정말 부자구나. 수진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이거든. 순간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그럼 완전 대박이네. 맞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큰 회사야. 철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평생 걱정 없겠네. 당연하지. 이런 기회 놓칠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준혁이 자체보다는 뭐 알잖아. 돈 때문이라는 거지. 응.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데 그게 다야. 철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들었던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던 그 말들. 그래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친구가 웃으며 물었어요. 사랑이라. 글쎄. 편한 삶을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아버지가 나 시험하려고 했나 봐. 처음 만남에서 이상한 질문 막 하고. 철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험? 무슨? 우리 집안이 어떤지, 어떻게 자랐는지, 뭐 그런 거. 돈 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연히 완벽하게 연기했지. 착한 며느리 콘셉트로. 두 사람이 크게 웃었어요. 철수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들 진짜 불쌍하지 않아? 친구가 갑자기 경비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저렇게 늙도록 남의 집 지키고 있잖아.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수진도 경비실을 흘끗 보았어요. 맞아. 그래서 더 고마운 거지. 우리가 이런 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뭔 소리야? 준혁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좋은 삶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구나.
역시 현실적이야. 너. 당연하지. 사랑만으로 사는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럼 언제 결혼할 거야? 빠를수록 좋지. 1년 안에는 하려고. 수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혁이도 동의해. 그 순진한 애가 뭘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녹음을 멈추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들을 그런 여자에게 맡길 수는 없어.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5시, 수진과 친구가 사라진 후 철수는 경비실에서 나왔어요. 기웅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충분히 들었어. 철수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모든 게 녹음되어 있어. 기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여자였군요. 준혁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하지?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충격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6개월간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가족 모임을 준비해. 철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수진도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보자. 기회 말씀이십니까? 진실을 고백할 기회 말이야. 다음 날 저녁, 철수의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준혁과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자주 놀러와요.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철수는 수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수진 씨, 우리 준혁이와 언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철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수진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준혁 오빠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럼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나도 정말 기뻐.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진한 아들과 계산적인 여자,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제 아파트에서 친구분과 나눈 대화 기억나세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준혁이 자체보다는 뭐 알잖아.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돈 때문이라는 거지? 응,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데 그게 다야. 준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랑이라. 글쎄, 편한 삶을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 수진은 입을 다물고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준혁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당황스러움 때문이었죠. 준혁아, 이건 오해야. 오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직접 들은 걸 오해라고 해? 철수는 휴대폰을 끄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 씨,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진실을 말해보세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진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좋은 삶을 원하는 게 죄예요? 모든 여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삶을 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건 다른 문제죠. 속였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준혁이를 좋아하는 것도 진짜고. 그럼 왜 친구한테는 다르게 말했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됐어, 수진아.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준혁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났어요.
수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올 거면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녀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도 비겁하지 않아요? 경비원으로 변장해서 몰래 엿듣다니.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지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졌어요. 이런 치사한 방법 쓰는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준혁아, 나 간다. 이런 가족이랑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준혁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지마, 수진아.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럼 나랑 같이 나가자. 하지만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못 가겠어. 아버지가 오르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정말 널 사랑했는데 너는 그게 아니었구나.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박준혁!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철수가 조심스럽게 아들 곁으로 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철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 그런 사람인 줄.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해줄까?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16살에 고아가 되었어.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요? 하루 종일 흙을 파고 시멘트를 날랐어.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항상 더러웠지. 철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많은 걸 배웠어.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온다는 걸. 철수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부자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마치 물건처럼 대했지. 준혁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비원으로 변장한 거예요? 맞아. 수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철수가 서재로 가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안전모와 작업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쓰던 거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안전모를 만져봤어요. 이걸 쓰고 일하셨어요? 30년 전 매일.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철수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 뭐예요? 돈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야. 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수지는 내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을 본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6개월 후 철수와 준혁은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준혁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군데? 회사 동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약속드려요. 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 하지만 이번에도 확인해 볼 거야. 철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그래 주세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배운 그 교훈이 아들에게도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